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564명입니다. 어제 700명대에서 하루 만에 500명대로 줄었는데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것에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 자세한 상황 재난 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오전에 발표된 국내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4명입니다. 해외 유입은 42명이고요. 국내 지역사회 발생이 522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이 줄었는데 사망자는 9명이 늘었습니다. 어제보다 확진자가 100명 넘게 줄면서 하루 만에 다시 확진자가 500명대가 됐습니다. 주말 동안 검사 건수가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면서 확진자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확진자 규모가 이렇게 주말 동안 줄었다가 또 주중에는 다시 증가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인 어제 700명대 확진자가 나와서 다음 주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위험도 큽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전국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서울과 경기는 이렇게 세 자릿수입니다. 특히 서울은 200명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비수도권을 보면요. 경남이 30명, 그리고 울산이 28명, 그리고 전남이 24명 등입니다. 울산은 특히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북과 제주, 부산 등에서도 1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가족 모임이 늘면서 가족 간의 감염이 더 늘어날까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집단 감염보다는 일상 속 감염이 가족 간 전파되는 형태가 많은 상황인데요. 주요 사례를 보면요. 경기도 광주의 일가족과 관련해서 확진자가 12명입니다. 그리고 부산 사하구의 한 목욕탕 관련은 누적이 8명인데 이 중에 5명이 가족 간 감염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한 직장과 관련돼서 14명이고요. 경남 진주의 고등학교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게 9명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을 보겠습니다.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인구 대비 7% 정도입니다. 하지만 2차 접종까지 모두 끝낸 비율은 1%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부터는 백신 예약 대상이 확대됩니다. 65세부터 69세까지의 백신 접종 예약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인 13일부터는 60세 이상까지 예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백신을 맞아야 하나 맞지 말아야 하나 부작용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방역 당국은 60세 이상은 백신을 맞았을 때의 이득이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며 접종을 해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말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고 개인 방역 수칙 계속해서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 미디어 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5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역 당국은 선제 검사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규 확진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선 최근 한 달 동안 평균 2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PC방 관련 확진자는 5명 더 늘어 누적 40명이 됐습니다. 지난 3일 이용자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시설 종사자와 가족, 지인 등으로 감염이 전파됐습니다. 강북구 노래연습장 확진자의 경우 앞서 방문했던 PC방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한 기계제조업과 군포시의 교회 관련해서도 1명이 추가로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25일 제조업체 직원 1명이 먼저 확진된 뒤 가족, 직장 동료의 가족까지 감염이 확산됐습니다. 고양시 통신판매업 관련해서는 3명이 더 확진돼 누적 17명이 됐고 부천시 노인주간 보호센터 관련도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총 93명으로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분석해보면 지인이나 가족 등 선행 확진자와 만난 뒤 감염되는 경우가 44%나 됐습니다.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경우도 28%가 넘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피로도도 높아진 데다 가정의 달을 맞아 모임과 행사가 많은 시기라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울산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도 심상치 않아 방역당국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선제 진단검사를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65세부터 69세 백신 접종 대상자에 대한 사전 예약을 받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백신 신규 1차 접종자는 11,000여 명, 2차는 2만 7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모두 367만 4천여 명으로 우리 국민 전체 대비 약 7.2% 수준입니다. 두 차례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2만 7천여 명 늘어나 누적 50만 1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가 201만 4천여 명, 화이자는 166만여 명입니다. 고령층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 위한 사전 예약도 본격화됩니다. 내일부터 65살에서 69살까지 노인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60살에서 64살 노인은 사흘 뒤인 13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예약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사전 예약을 마치면 60대 후반, 70대 초반 대상자는 오는 27일부터, 60대 초반은 다음 달 7일부터 백신을 맞게 됩니다. 대상자가 고령층인 만큼 자녀들이 본인 인증을 거쳐 대신 예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서 70살에서 74살 사이 사전 예약은 지난 6일부터 진행 중인데 예약률이 20%를 웃돌았습니다. 방역당국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사망자가 95% 이상 발생할 정도로 치명률이 높다며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이상 반응이 드물고 있어도 증상이 경미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이상 반응 의심 신고 사례는 모두 237건 늘어 19,000여 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96%가 근육통과 두통 등 예방접종 뒤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를 지지하고 나선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백신 수출 규제를 푸는 게 우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U 회원국 정상의 비공식 화상회의에서 메르켈 독일 총리는 현지 시간 8일 코로나19 백신 특허 보호 면제에 반대한다고 거듭 밝히고 미국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을 수출할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지재권 보호 면제가 단기적으로 특효약이라는 생각에 의문을 품고 있다며 모두가 백신 수출을 활성화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확진자 현황과 추이부터 살펴볼까요? 네, 여전히 500명을 넘었습니다. 국내 발생이 522명이고 비수도권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에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주 평균을 보면 하루 평균이 556명입니다. 위중증은 160명이고요. 사망은 9분이나 늘어서 누적 1,874명, 1.47%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1차, 2차가 다 다를 텐데요. 추이를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2차 접종자가 전 인구의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분이 1%가 됐죠. 네. 인구 대비 50만 명이 됐고요. 1차 접종까지 끝내신 분들은 367만 명, 인구 대비 7.2%입니다. 이상 반응 신고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상 반응 신고, 그러니까 백신 접종자 중에 몇 분이 이상 반응이 있다고 신고하느냐 그걸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0.81%고요. 네. 화이자가 0.15%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백신 이상 신고가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고령층 접종이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60세 이상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되죠? 현재 지금 75세 이상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그렇죠. 10명 중 대상자 10명 중 4명이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70세에서 74세는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23% 정도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고요. 10일부터 65세에서 69세 사이 또 13일부터는 60세에서 64세 사이가 예방접종 예약을 받습니다.
방역 당국이 이제 발표한 거에 따르면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면역이 형성되면 이 코로나19 팬데믹 유행을 잠재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궁금하실 거예요. 3분의 1만 가져도 대유행을 그러게요. 잠재울 수 있다. 네. 사실 집단 면역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코로나 종식하고 동의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전혀 생기지 않는 상태를 집단 면역이라고 일컫지 않습니다. 네네. 집단 면역의 의미는 고령층, 고위험군을 보호해서 사망 위험을 최소화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유행을 막아서 일단 이런 위험한 분들이 사망할 가능성들을 떨어뜨리는 거죠.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재생산 지수 2를 기준으로 해서 전 인구의 70%가 백신을 맞고 절반 이상이 항체를 가지면 아마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네네. 11월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까지 될 것이냐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백신 수급만 원활하다면 네. 11월까지 집단 면역 달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3분의 1 정도가 항체를 보유하게 되면 유행을 잠재울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계산을 한 거냐면 현재 재생산 지수는 1 정도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1 정도인데 네네. 재생산 지수를 조금 더 높여서 1.5로 봤을 때 인구의 3분의 1이 항체를 갖고 있으면 대유행을 잠재울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에 1,300명 을 접종을 하고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항체를 보유하게 되면 네. 상반기 그렇게 이제 접종자 수가 되면 어느 정도는 대유행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 섞인 좀 기대를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게 목표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전 인구의 70% 정도는 백신을 접종해야 될 것 같고요. 절반 이상이 항체를 갖게 되면 마스크를 벗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이게 11월에 이루어지는 것도 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모든 것이 뭐 가능하게 되려면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어야 되고 원활히 진행이 돼야겠네요. 국내 항체 치료제 누적 투여량이 곧 3천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어떤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이 항체 치료제는 중증으로 이환되는 것,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게 목표로 이제 투여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기저질환, 그러니까 심장병이나 폐질환, 고혈압, 당뇨를 갖고 있거나 60세 이상은 이제 고위험군으로 보고 투여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데요. 2월 중순부터 이제 국내에서 투여가 시작이 됐고 5월 5일 0시 기준으로 2,663명이 투여가 됐으니까 지금쯤이면 아마 3,000명을 돌파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고령층 확진자가 여전히 많아서 고위험군이시잖아요. 그래서 중증으로 이제 진행되면서 막기 위해서 투여를 하고 있는데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의 상황을 보면은 백신 접종자 수가 크게 줄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루 340만 명까지 접종을 했고 300만 명 이상이 접종을 했는데 최근에 200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루 접종자 평균인데 전체 수치로 보면 41%가 이제 감소를 한 건데 현재 미국 인구의 45%가 1회 접종을 마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경각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백신 접종이 줄고 있어서 각 주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네. 뭐 메이저리그 입장권을 주기도 하고 거리두기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주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주에서는 백신을 맞게 되면 현금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까? 요즘에 이제 백신 맞으신 분들 뭐 다음 날에 열이 나거나 뭐 이렇게 증상이 좀 있을 때는 휴가를 좀 권고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저희 가족 중에서도 백신 접종자가 있었는데 한 네. 이틀 정도 앓더라고요. 몸살 난 것처럼. 네. 주위를 보면 그런 분도 계시고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간혹 열이 나거나 몸살 기운이 심하게 앓는 분들이 계신데 현재는 이상 반응 시 의사소견 없이 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그러니까 월차라고 하죠. 네네. 또는 병가 처리가 가능한데 이제 몸살, 발열 이게 백신 부작용이 이제 드물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면 이게 권고가 아니고 의무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제 보통, 주변에서도 예. 또 열이 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백신 접종 후에 그 저녁에 열이 많이 나고 다음 네. 날까지 앓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틀 정도는 휴가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접종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또 그런 네. 생각도 해봅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어린이도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화이자 백신 얘기죠. 화이자 백신은 이미 12세에서 15세 임상 시험을 거쳤고 네. 거의 100% 예방 효과가 있다고 돼 있어서 미국 식품의약품 FDA에서 곧 12세에서 15세 사이 접종 승인이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는 6개월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 중이고요. 이 삼성 임상 시험 결과가 9월 말쯤 나오니까 그때 허가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연말이면 미국에서는 아마 어린이도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검토를 하고 나서 연말쯤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6번째 백신 출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나눠볼까요? 현재 백신이 5개가 나와 있고요. 큐어백이라는 회사에서 메신저 RNA 방식, 모더나하고 화이자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큐어백 백신은 일반 냉장 시설에서 3개월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통과 보관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투여할 수 있겠죠. 또 투여량도 모더나 백신의 8분의 1 정도만 투여하면 되니까 생산량에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말에 유럽 승인이 목표가 되고요. 만약 승인이 되면 국내에서도 허가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건강한 주말 보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은 어버이날인 어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모신 자녀들은 손 한 번 잡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는데요. 대신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안부를 묻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화면 속 손녀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둔 만남. 아들은 목이 맵니다. 아이고 참 빨리 코로나 끝나야지 엄마 또 빨리 만나고 그러지. 금방 찾아오는 작별. 엄마 갈게요. 이제. 네. 잘 계시고 사랑해요. 떠나는 뒷모습도 눈으로만 담습니다. 또 다른 가족은 연신 눈물을 훔칩니다. 손을 맞잡지는 못해도 온기라도 전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또쪽이 낳고 또 올게. 이제 배 많이 낳았어? 언제쯤 마스크 없이 만날 수 있을까? 반가움과 아쉬움이 겹칩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면회도 잘 못 오고 아빠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잘 못 만났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얼굴이라도 봐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 또 다른 요양원에선 조촐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플러신 달아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올 수 없는 가족들 대신 정성껏 마련한 선물입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언제나 자녀들 생각뿐입니다. 엄마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 잘 지내고 행복하세요, 우리 자식들. 코로나19 속에서 맞은 2번째 어버이날. 함께할 일상에 대한 그리움 속에 더욱 애틋한 하루였습니다. 손도 잡고 안아주고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이달 들어 강원도는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이 부는 날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강원도 횡성에서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와 강풍특보가 함께 발효 중이어서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를 상시 대기시켜 놓는 등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10분쯤 강원도 횡성의 한 야산 정상부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진화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지만 신속한 헬기 투입으로 다행히 2시간도 안 돼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산불이 강원 산간이나 동해안 지역에서 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번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엔 요즘 순간 최대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연일 불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지다 보니 주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났고 저희지. 그래 아들들이 거기 불 떼지 말고. 전에도 보이를 불 안 뗐어. 그냥 잤어. 겁나서. 무서워 못하겠다. 산림당국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산불 조심 기간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감시 인력도 늘렸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서만 진화 헬기 8대가 상시 대기 중이고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를 중심으로 민관에 더해 군까지 산불 진화 비상협력 체계를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야간에 산불 감시원을 증원 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산불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최근 10년간 전체 산불 가운데 절반가량이 입산자 부주의 등 실화로 발생한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 지난 2월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난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단기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인데 단기 고용 구조가 산재 위험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건조 중인 선박 탱크 안 곳곳에 빨간 통행 금지선이 쳐져 있고 용접 장비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40살 장모 씨가 13m 높이 선박 탱크 안에서 일하다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장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현장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장 씨가 용접 작업을 하던 중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화기 감시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추락 사실을 확인하고 주변에 알렸습니다. 정확한 위치나 그다음에 그분의 이동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입니다. 확인 결과 숨진 장 씨는 조선소 내 단기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습니다. 단기공사 하청의 계약 기간은 대개 1년 미만으로 작업 환경 적응 기간이 짧아서 노동자들은 그만큼 위험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낯선 환경에서부터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업체들이 한 20여 개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불안정한 상황들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대중공업 측은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충남 당진시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가열로에서 근로자 44살 A씨가 설비 주변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설비 점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근로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회사가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시장 과열을 틈타서 거래소를 사칭하는 가짜 인터넷 사이트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칭하는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가 늘고 있다며 이에 접속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당한 뒤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가짜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 침해는 최근 석 달 동안 32건 적발됐는데 이는 지난 한 해 적발된 41건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언론들이 현 정부에서 한일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NHK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 순으로 하락하고 구심력 저하가 지적되기 때문에 차가워진 일본과의 관계에서 임기 내에 사태를 타개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도통신도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정권의 체력이 없는 가운데 여론이 반발할지도 모르는 큰 양보는 어렵다는 관측이 강하다며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중국 우주 발사체의 로켓 잔해가 아라비아해 위에 해체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던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올해 들어서도 3개월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발표를 인용해 올해 4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1.7% 상승한 120.9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설탕은 지난 3월보다 3.9% 상승한 100포인트를 기록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브라질의 사탕수수 수확 지연과 프랑스의 냉해로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의 해알화가 미국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자신이 운전하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 발생한 사고로 숨졌어도 출장 중이면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2019년 12월 교통사고로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오로지 고인의 과실로 발생했더라도 협력사 교육에 참가했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제1호 보험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 흩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 중에 여전히 황사가 남아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이 있는데요. 현재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은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에 머무르겠습니다. 내일이 되어서야 전국이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 지역에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서 현재 바람이 초속 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여기에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불씨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좀 오르겠습니다. 북서풍이 불고 있는데요. 햇볕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습니다. 서울이 21도, 청주 23도, 광주 24도, 대구 25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수도권 남부를 시작으로 오전부터는 충청과 남부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모레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은 수요일에도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